게슈탈트 상담 이론은 이 게슈탈트란 단어는 독일어입니다. 이 독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형태, 전체, 모습이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는 프리츠 펄스, 즉 펄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상담에서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이것을 좀 보면 이것은 바로 형태, 그 다음에 전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나 전체는 우리가 이제 인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 우리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 형태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자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자각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wareness라고 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는 형성이 되고 또는 해소가 된다라고 해요.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게슈탈트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슈탈트의 순환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고요. 게슈탈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건 좀 이따가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개념, 정경,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과 관심의 뒷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해소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또는 미결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결 과제.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이라고 있는데요. 환경과의 접촉입니다. 환경과의 접촉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이제 접촉 경계 혼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접촉 경계 혼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접촉 경계 혼란에는 투입, 내사라고도 합니다. 투입을 내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투사, 반전, 융합, 그리고 편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촉 경계 혼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7강 강의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에너지 차단이란 것도 있죠. 에너지와 에너지 차단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에너지 차단. 지금 저는 개념을 쭉 적고 있는 겁니다. 게슈탈트 상담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게슈탈트 상담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존주의와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존주의와 현상학의 영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인간관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선택의 능력이 있다. 선택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좀 중요한 것은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이것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인간관에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슈탈트 상담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쭉 보고 이제 기법이란 것이 많아요. 상당히 기법이 많은데 이 기법적인 측면은 그 다음 8강 강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법이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기법적인 부분이 뭐에 대한 자각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 자각은 알아차림의 기법이라고 해서 각성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각성기법, 언어 자각이라는 거, 신체 자각이라고 하는 거, 욕구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거, 환경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뭐뭐에 대한 자각이라고 해서 각성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빈 의자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빈 의자 기법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투사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투사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게슈탈트 상담에서 또 언어에 대한 연습, 나는 뭐뭐 합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 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언어 연습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8강 강의에서 이 기법들을 쭉 보실 것이니까 뭐 상전과 하인의 대화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것들은 나중에 연습을 하죠. 자, 게슈탈트 상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재로 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인데 이 목표는 쉽게 말하면 이 형태라고 하는 전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은 이 통합의 목표, 통합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통합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라는 것이 있어요. 셀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 통합은 쉽게 말하면 게슈탈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게슈탈트가 독일어인데 형태와 전체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또 적절하게 해소해서 배경으로 물러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통합의 성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앞부분을 보겠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주로 개념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적인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많고 후반부에는 기법들이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8강 강의에는 기법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8강 강의에 있을 건데요. 성장에 이르는 신경증층이 있습니다. 신경증층이 있는데 그게 5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8강 강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게슈탈트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개요에서 1번 형태주의 상담 이론은 현상학과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죠. 여기 있죠? 실존주의와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상학은 칼 로저스의 이론이에요. 실존주의 상담 배우셨잖아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지금여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상학도 마찬가지 지금여기에서의 주관적인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2번 인간은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거기 밑줄 치세요.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통합의 성취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책임감의 동그라미. 자, 여기에 보면은 인간은 선택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된다.